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다행히도 조금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전일보다 거래량도 늘지 않았고, 어떤 거래량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의 어떤 확신 매수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1, 2주, 2, 3주 이렇게 좀 더 확인해야 돼야 될 것 같고,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도 300명이 다시 넘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불안, 조마조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시황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시황은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면 코로나 이야기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이제 어떤 회원분이 이제 문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방송을 켰는데,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최근 코스피의 PER이 쭉 올라갔죠. PER이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걸로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PER이 이렇게 쭉 높아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속담 있잖아요. 울고 싶은 놈 뺨 때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PER이 울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에 어떤 그런 거라고 봐요. PER이 높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PER이 높게 올라간 상황에서, 그러니까 울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것이 이렇게 탁 치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라는 것, 이것을 그러니까 뺨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뺨. 아이고, 글씨 쓰기가 너무 어렵네요, 마우스로. 그러니까 울고 싶은 놈 뺨 때렸다. 뺨을 맞아서 결론은 뭔가요? 눈물이 났다. 이런 거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결과인 거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고평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울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뺨을 확 때려버린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되겠죠. 코로나가 어떤 이슈든 이런 것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어떠한 이슈가 생겨서 결과가 나온 것. 그러니까 눈물은 어떤 시장의 하락, 이렇게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전부 소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 그러니까 높은 고평가 위치에서 코로나라는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울고 싶은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이 하품을 해서 눈물이 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 하락이라는 것이 뺨을 맞아서 눈물이 난 걸 수도 있지만, 그냥 하품해서 눈물이 난 걸 수도 있고, 눈을 자주 안 깜빡해서 눈물이 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제 기사를 쓰느냐, 어떻게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느냐,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포장되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항상 변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런 시황관들은 중요하지 않고 실적이 좀 중요하다, 실적으로 기준을 삼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카페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렸죠.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2020년 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좀 보시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뭐냐면, 진짜 이런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뭐 수급으로 인해서 오를 수도 있고, 뭐 어떤 테마성의 무언가로도 갈 수도 있고, 실적이 좋으니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고, 실적이 좋아도 움직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실적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어떤 실적 컨센서스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좋은 상향되는 기업들이 진짜 주가가 수익률이 좋은가, 이런 질문들을 예전에도 하셨지만 최근에 한 회원분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물어봤는데요. 이건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실적 좋은 애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주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 주가보다, 이렇게 해야겠죠.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은 회사보다 주가 수익이 못하다면,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주가가 실적에 엇박자가 난다면 저는 아마 주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기준을 보고 주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적과 주가가 무관하다면 뭐 기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수급의 요인이고, 뭐 알 수 없는 어떤 소설들로 뭐 이렇게 판을 치겠죠. 그런 내재 가치. 그러니까 예전에 비트코인도 한참 나올 때, 저희도 아주 옛날에 비트코인 아주 쌀 때, 거의 초창기 때였죠. 2014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요. 2014년도 뭐 하여튼 뭐 1, 20만 원도 안 할 때 이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하지만 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재 가치 어떤 기준이 없다. 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설명을 해볼게요. 과거의 어떤 사례를, 어떤 그 통계를 보면 2000년도 2010년도부터죠. 그러니까 여기 10년 데이터니까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내용을 보면, 이 표가 어떤 이렇게 이게 쭉 우상향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그 폭이 큰 20%의 기업들, 그렇죠? 그 기업들이 연평균 플러스 15.8%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내용들인데요. 사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15.8%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다. 근데 그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 기업들 중에서 상위 20개 기업들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으로 15.8%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내용이죠. 여기 이렇게 나오죠. 15%. 근데 반대로 하위 20개,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 실적이 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애들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을 것 같은 애들 20%는 마이너스 3.8%. 연평균 마이너스 3이면 난리 나는 거죠. 계속 연평균 마이너스 3%씩 떨어진다라고 해보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벤치마크는 이제 여기 보면 3.7인데요. 15.8%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 하나로 사실 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BM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좋은 애들, 상위 20개 애들의 어떤 이 각도를 보면 상당히 가파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사실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적이
그러니까 과거의 실적이 좋은 애들이 미래의 실적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흑자 전환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잘했던 애가 그러니까 공부 잘했던 애가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갑자기 꼴등하고 뭐 수업 시간 잘 안 들어오고 했던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잘하는 확률보다 꾸준히 잘했던 애들이 앞으로도 잘할 확률이 높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평상시에도 실적이 좋았던 애들인데 미래에도 실적이 좋은 애들, 그네들의 중에서 또 아주 상단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을 계속 검토하고 실적 시즌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실적을 보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애들은 어떤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그러니까 매수 매도의 어떤 기술적인 이런 것에 서툴더라도 매수했을 때 상승할 확률, 수익률이 시장보다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이런 어떤 컨센서스는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상고 하저의 패턴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4분기 실적들이 좀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회사들의 어떤 실적들을 모아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보면 상반기 실적이 훨씬 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절반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시장보다 주가 수익,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이러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뭐 주식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꼭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진짜로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이고, 요 표는 뭐냐면 당해년도, 그러니까 요게 당해년도 차기년도 이게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2020년이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가 또 예상 실적들이 나오고, 최근에는 2022년까지 예상 실적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과거에 2019년도 지난 실적이 나올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상 실적들이잖아요. 이게 보면 당해년도의 컨센서스가 높은 것들, 그러니까 차기년도의 컨센서스가 높은 것들, 이렇게 봤을 때 당해년도의 컨센서스가 높은 쪽의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로 갈수록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했듯이 당해년도보다 차기년도가 좀 더 멀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추정치라는 것은 확정이 아닌 예상치, 시장에서 말하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갈수록 예상하는 어떤 것들이 좀 틀릴 가능성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많습니다. 이렇게 리포트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오늘자로 나온 것도 보면 이게 아마 신한일 거예요. 신한 리비전 보면, 어닝스 리비전 보면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2020년도에 어떤 순위 컨센서스 추이 해가지고 그래도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필수 소비재, 뭐 건강관리, 뭐 최근에 거래량들이 많아지면서 증권, 그리고 뭐 손해율이 떨어지면서 보험 쪽, 뭐 이런 쪽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좀 더 세분화해서 2분기, 3분기 순위 컨센서스 추이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분기 요 흐린색의 컨센서스 추이가 괜찮은 애들을 봐야겠죠. 그렇죠. 뭐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건강관리는 뭐 꾸준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증권도 꾸준히 좋은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개별 종목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어떤 컨센서스 추이,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런 컨센서스 추이만을 가지고 ETF로 투자해도 된다고 봐요. ETF로. 아이고. 저도 여기에 보면 ETF를 이렇게 항상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뭐 최근에 보면 주간 차트 가운데 걸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증권주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뭐 그리고 3분기 때부터는 뭐 화학도 어디 있나요? 근데 이 화학이란 건 조금 순수 화학 쪽이 아닌 그 LG화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좀 좋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어렵겠지만 뭐 건강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필수 소비재, 그리고 뭐 이런 건강 쪽이라고 하면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들은 이렇게 ETF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어떤 필수 소비재 안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만한 애들로 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ETF만으로도 이렇게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 그거의 기준 실적 추이들이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계속 이야기해도 뭐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왼쪽 요거 한번 봐볼게요. 왼쪽 요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2016년도부터 그리고 2017년도까지 이렇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언저리는 과열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뭐 월간 차트상의 어떤 많은 보조 지표들도 과열권에 이렇게 꽉 들어와 있는 모습들도 나와 있었고, 전체적인 어떤 실적들도 어떤 고평가 라인을 다 넘어가는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시면 요 구간에, 그러니까 2017년도 추석 이후에 보면은 저희가 실적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 않고 차트 이야기만 좀 했던 것 같고, 뭐 손절 이야기도 보통 손절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저희. 근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뭐 빨리 손절을 한다든지, 뭐 일부 물량을 던다든지, 뭐 트레일링 스탑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요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가에 어떤 적정 가치가 있으면 주가는 저평가됐다가 고평가됐다가 저평가됐다가 이렇게 고평가됐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런 저평가되고 어떤 적정 주가를 넘어서서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갈 때 보면 사실 이런 구간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고평가를 구간에 가다 보면 매도할 때가 다가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평가를 넘어서 막 과열권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 요때였어요. 요때가 여기였었거든요. 이때는 실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가를.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기술적인 어떤 방식으로 주가를 봐야 되는 게 맞다. 다만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매도는 하지 않지만 굳이 뭐 실적 이야기는 할 것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코스피는 뭐 그 정도 영역은 오지 않았죠. 이렇게 보면 일부 어떤 단기적인 어떤 과열권을 설명하는 어떤 애들은 조금 과열권에 왔지만, 뭐 RSI라든지 뭐 스토캐스틱을 보정한 뭐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진짜 과열권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비중을 확대하고 실적 좋은 놈들을 계속 좀 담아가는 조정 시에 혹은 쌀 때 뭐 이런 것들이 전략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코스피가 나중에 더 올라가고 하반기를 지나 내년 상반기 때 혹시라도 과거처럼 이런 과열권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코덱스 200, 계속 적립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덱스 200이라든지 이런 쪽은 물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랫동안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뭐 기술적으로 매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과열권에 진입하긴 했었지만 진짜 과열, 어떤 거품이 확 터지는 과열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보통 시장이 이렇더라고요. 보면 이 적정 어떤 기준가가 있다면 이렇게 저평가 고평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꾸준히 반복하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훅 너무 저평가가 될 때는 시장이 과열 이렇게 한번 팍 터지는 이런 무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이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저희는 이게 지금 모습이 한 요 정도라고 보면 뭐 하반기나 내년에 어떤 버블이 한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소설도 써보긴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고 계속 실적 컨센서스를 추적해 봐야겠죠. 아무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시황보다는 실적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적이 현재 과거에도 좋았던 놈들 중에서 미래에도 더 좋아지는 애들, 그들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애들은 시장보다 수익이 월등히 좋더라. 그래서 그런 쪽 애들로 혹은 그런 쪽 업종으로 주식이든 ETF든 기준을 삼아 매매하시는 것이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아무튼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가 좀 무섭습니다. 다시 또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